정치학 연구방법론 제5강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는 개념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개념은 과학 연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개념은 우리가 만들어내려 하는 이론 혹은 통칙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이제 building block 이런 말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론이나 통칙은 개념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경제 성장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아주 간단한 통칙이 있다고 할 때 그 통칙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개념, 정치 안정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소위 인과관계, 이걸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과장을 보태 말한다면 과학 연구의 시발점은 바로 개념 만들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은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떠한 특정한 부류의 현상을 지칭합니다. 개별적인 현상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는 정치학적 개념은 대통령이라는 부류를 지칭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류에 속한 단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지칭하는 말, 그것이 바로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념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문제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개념을 만드는 작업을 흔히 정의 definition 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은 곧 개념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제 개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로서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을 정의해 보아라. 참 처음에 막막하지요. 그래서 개념 정의의 첫 번째 단계는 이 개념이 지칭하려는 현상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개념이 지칭하려는 현상에 접근해 들어가는 맥락을 선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첫 번째 단계, 다시 말해서 개념이 지칭하는 현상에 접근해 들어가려는 맥락을 선언하는 작업, 그것을 우리는 이론적 정의라 부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맥락정의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theoretical definition 혹은 contextual definition 이런 이야기죠. 사실 경제성장이라는 현상은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제성장을 정의하려는 학자는 정치학자건 경제학자건 그 다양한 면모 중에 가장 중요한 면모가 어떤 것일까를 먼저 따져보게 되죠. 그래서 경제성장이라는 현상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면모 중에 가장 핵심적인 면모를 선언하고 그 면모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따져보게 됩니다. 대개 지금까지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의 맥락에서 이론적 정의 혹은 맥락 정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경제 체계의 확대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는 경제 체계, economic system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커지는 모습을 일컬어 우리는 경제성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제성장에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국민들의 경제 생활이 더 나아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민 경제 생활의 향상, 뭐 혹은 국민 경제 생활 수준의 향상,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맥락을 선택한 겁니다. 말을 다시 하자면 우리가 경제성장이라는 용어 혹은 개념을 사용할 때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국가 경제 체계가 커지는 모습을 경제성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 경제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모습, 그것도 경제성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한 거죠. 즉, 두 가지의 맥락을 선언한 겁니다. 이 작업을 일컬어 방금 말씀드린 이론적 정의 혹은 맥락 정의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너무 기니까 약자를 쓰겠습니다. EG라는 건 이제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 말하죠.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2단계에 있어서 경제 성장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경제 성장이란 국가 경제 체계의 규모 확산, 확대가 낫겠네요. 확대와 국민 경제 생활 수준 혹은 국민 경제 생활 그 자체의 향상을 지칭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그 특징이 있는데, 경제 성장이란 하나의 추상적인 용어를 국가 경제 체계의 확대라든가 국민 경제 생활의 수준, 국민 경제 생활 수준의 향상이라는 또 다른 추상적 용어로 다시 풀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 정의 혹은 맥락 정의 단계에 있어서의 개념은 아직 굉장히 큰 추상성을 갖는다. 현실 세계와 곧장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세션에서 얘기했듯이 개념은 indicative device, 무엇인가를 현실 세계 속에서 지칭하는 도구이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아직 현실 세계에서 무엇을 명확히 지칭하는지가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1단계의 정의가 맥락 정의, 이론적 정의였다면 이제 이론적 정의 혹은 맥락 정의를 통해 얻어진 그런 접근의 맥락과 현실 세계를 이제 분명히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 성장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어떤 현상을 지칭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지요. 자, 그 두 번째 단계의 정의를 우리는 operational definition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말로 조작정의, 조작이라는 말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조작이라는 건 manipulation이라는 뜻은 아니고 추상적인 용어가 현실 세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재조정한다. 이런 측면에서 조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EG가 있었고 여기에 국가 경제 체계의 확대가 있었고 국민 경제 생활 수준의 향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국가의 경제 체계가 커졌다, 확대되었다는 것을 현실 세계 속에서 무엇을 보면 할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GDP나 GNP 같은 것들이 있죠. 또 떠오르는 것 없으세요? 물론 우리가 어떤 개념을 만들려 할 때는
그 개념이 적용되는 상황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한국에서의 경제 성장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한국 나름의 고유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경제 상황이겠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교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과 수출, 그런 교역을 중심으로 경제 체계가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가 경제 체계의 확대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는 아마 트레이드 볼륨, 그러니까 교역의 양일 거예요. 교역의 양이 굉장히 커지면 뭐 수출량도 커지고 수입량도 커지면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 체계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또 그 수준을 잴 수 있는 또 하나의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외에 국가 경제 체계의 National Economic System의 확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아주 구체적인 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GNP나 GDP나 또 트레이드 볼륨, 교역량 같은 거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현실 세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죠. 즉, 국가 경제 체계 확대라는 맥락이 현실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느냐를 보는 자들이 바로 GNP, GDP, 또 뭐 트레이드 볼륨, 교역량, 그런 것이겠죠. 그렇다면 국민 경제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또 뭘 보면 알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자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집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택보급률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임금, 실질 임금이 얼마나 올랐느냐, 임금이 볼 수도 있고, 또 뭘 보면 합니까? 고용률, 이런 걸 보면 알지요. 취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국민 경제 생활 수준이 나아졌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업률 등등 여러 가지 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 정의 혹은 맥락 정의를 통해서 선정된 그런 접근의 맥락, 그리고 그 맥락에 따라서 실제로 현실 세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지칭할 수 있는 이런 GNP, GDP, 트레이드 볼륨, 주택보급률, 취업률, 뭐 임금 상승 등등 이런 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자들을 우리는 인디케이터, 지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지표들은 현실 세계 속에서 무엇을 지칭할 수 있는지 분명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지칭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컨대 GNP, GDP 뭐 여러 가지로 측정됩니다만 뭐 미달러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employment rate, 고용률, %로 나오지 않겠어요? 뭐 등등. 그래서 인디케이터라기보다는 하나를 더 붙여서 empirical indicator, 그러니까 경험적 지표, 현실 세계 속에서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empirical indicator라는 말을 써요. 이 empirical indicator, 경험적 지표 중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명료성을 가진 자들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quantitative indicator, 정량 지표들이죠. 그러니까 수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어떤 현상을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험적 지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이 됐다는 걸 어떻게 알아? GDP, GNP가 늘어났다는 걸 보면 알잖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GNP, GDP 그런 것들은 경제 성장의 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지만 그건 많이 있는 건 아니지. 그것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요. 그래서 결국 추상적인 하나의 용어로서의 경제 성장은 첫 번째 맥락 정의 혹은 이론적 정의, 두 번째 operational definition 조작 정의를 통해서 일단의 여러 개의 지표로 재구성이 됩니다. 이 두 단계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작업, 이 두 단계의 정의를 통해서 추상적인 어떤 용어를 구체적인 현실 세계와 연결시키는 작업, 이것을 우리는 conceptualization, 개념화 혹은 쉽게 개념 만들기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표들은 몇 가지의 성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혹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 번째 세션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두 번째 세션에서 우리가 논의한 바는 개념은 두 단계의 정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다. 죄송합니다. 그 두 단계를 우리는 이론적 정의 혹은 맥락 정의, 그 다음 조작 정의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어떤 추상적인 용어에 불과한 개념이 현실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분명히 지칭할 수 있는 도구로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그것이 지칭하려는 현상의 어떤 면모를 중심으로 우리가 개념을 만들 것인가를 밝혀야 합니다. 경제성장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국가 경제 체계의 확대, 국가 경제 체계의 규모 확대, 그 다음에 국민 경제 생활 수준의 향상, 이런 두 가지의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치 안정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추상적인 용어입니까? 따라서 정치 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 혹은 정치 행태의 안정이라는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학자가 정치 안정을 이 두 가지 맥락으로 정의를 했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치 안정이라는 현상은 정치 질서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고, 두 번째, 사람들의 정치적 행동, 행태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정치 질서가 안정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습니까? 헌법이 자꾸 바뀌면 안정적이지 않지요. 또 정치 질서를 이끌어 나가는 각종 정치 제도들이 자꾸 바뀌고 변경되고 붕괴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정치 질서라는 측면에서 불안한 거죠. 그 다음에 정치 행태라는 걸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주어진 제도적 질서의 틀 내에서 정치적 행동을 보이면 안정적이죠. 그러나 탈제도적인 정치적 행동을 많이 보인다면, 예컨대 제도적 정치 참여가 아닌 그런 시위, 폭동, 또 쿠데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정치가 안정되었다고 보기 힘들지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일단 정치 안정이라는 현상에 접근해 들어가는 기본적인 맥락을 정하고 그 각 맥락과 현실 세계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작 정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예컨대 아까 말했듯이 헌법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아니면 반정부 시위가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얼마나 폭력성을 나타내느냐, 그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다쳤느냐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다양한 인디케이터들을 끌어내는 작업을 바로 조작정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두 단계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경험적 지칭성이 강한 그런 지표들로 재구성하고 실제로 이제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표들이 가져야 할 성격, 또 전반적인 개념이 갖춰야 될 조건, 그것은 세 번째 세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